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머리와 꼬리는 필요 없다. 몸통만 먹어도 배부르다. 생선 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주식시장의 오래된 투자 격언인데요. 너무 저점에서 사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최고점에서 팔려고 안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추세가 나왔을 때 그 몸통에서만 주는 수익만 챙겨도 충분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실전에선 이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괜히 욕심을 내다가 만족을 모르고 역추세를 타서 수년간 나홀로 외면되는 경우가 많죠.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투자 종목들 점검해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상승 추세의 몸통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3월 28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합니다.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0109님, 뭐 한 것도 없는데 3월이 벌써 이렇게 가네요. 목돈 만들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는 꼭 가계부를 써야지 해놓고는 못 썼습니다. 4월부터 도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부자 아빠와 함께 하죠. 부자 아빠 이 강용수 대표와 강 대표와 이 가계부를 쓰는 순간부터 일단 부자의 첫걸음에 들어갑니다.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주식 실패담, 성공담, 참견, 하소연 모두 환영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에는 돈 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 투어 코너 있죠.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하고요. ETF의 모든 것, 이 ETF 오지랖 시간이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김두남 상무와 함께 ETF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든 이야기 함께 다뤄봅니다. 이 곡 머니 코너 있죠. 노래로 보는 경제 이야기, 노래 읽어주는 남자 쌩님과 함께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입니다. 저희 목돈연구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하나에서 10까지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생각하죠. 일요일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봅니다. 머니투어 투어 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봄이네요. 봄입니다. 네. 완연한 봄이죠. 네, 엄청난 봄이죠. 네, 엄청난 네. 봄이죠. 네. 네. 신익수 기자 요즘에 이제 굉장히 뭐 활력도 돋고 네.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봄 때문에? 아, 봄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이를테면 네. 청춘이죠. 푸를 청, 봄춘. 그죠. 제가 요맘때쯤 되면 네. 저 머리 색깔을 좀 화사하게 합니다. 네. 우리 머니 여기 또 목돈 연구소 아닙니까? 그래서 네. 올 봄에는 자 빨갛게 한번. 우리 빨간 색깔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또 신익수 기자 너무나 표정도 밝고 네. 머리 헤어도 뭐 염색도 하고 또 너무나 막 업돼 있어서 그렇죠. 약간 좀 의심을 했죠. 어떤? 또 봄바람이 불었고 늦 이게 뭐가 터진 게 아닌가. 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네, 그렇죠. 그 바람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윈드를 네. 봄에는 어쨌든 하여간 우리의 이 봄입니다. 봄입니다. 오늘 왔죠. 봄이죠. 봄과 돈 버는 여행 투자 어디로 갑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도 고생하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이 봄에 놓치면 안 되죠. 이제 벚꽃의 시즌이 드디어 왔거든요. 드디어 벚꽃 야, 벚꽃 연금, 벚꽃 그 엔딩. 지금부터 벚꽃을 보시고요. 네. 4월 중순까지. 4월 중순 되면 이제 서울 주변으로 완전히 또 꽉 차거든요, 얘들이. 서울 여의도 윤중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벚꽃도 보고요. 그다음에 그 투자의 기운을 3콤보로 받을 수 있는 명소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굉장히 강렬하죠. 원래 보통 소원 명당하면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네. 대한민국에 네. 웬만한 곳들과도 하나만 딱딱 놓여 있거든요. 여기 가실 곳은 오늘 가실 곳은 3콤보입니다. 세 군데 연속으로 찍으면 어마어마한 기운을 얻게 따 상상. 네? 따블 그렇죠. 상상. 네. 요런 표현 좋아요. 네, 따상상. 따상상. 네. 어딥니까 그곳이? 섬입니다. 가평하고요. 네. 남이섬입니다. 남이섬. 여기. 아니, 남이섬이 왜 그렇죠. 따상상이죠? 이게 보통 남이섬 하면 우리가 배 타고 간다. 아니면 요즘에 쇠줄 타기가 생겼거든요. 네. 집 와이어라 부르는 거. 맞습니다. 타워에서 타고 가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고 네. 들어갔다 그냥 구경하고 나오잖아요. 네. 천만에 여기에 숨어 있는 명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벚꽃의 명당들하고요. 그리고 여기 숨어 있는 기운 3콤보 세계. 기운. 네. 네. 여기서 3콤보를 다 받으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가야죠. 아 네. 그리고 잠깐만 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를 지금 찍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네. 4월 1일이 만우절이거든요. 네. 그 만우절 때 말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짓말 같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이에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 네. 그 핀란드 위쪽으로 네. 우리 그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발트 3국이라고 외운 게 있어요. 네. 에라리, 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 거기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 네. 거기의 수도가 빌뉴스라는 데인데 네. 거기 바로 옆쪽으로 다리가 하나 있어요. 빌뉴스 가운데 우리 한강변처럼 네. 강이 하나 있고 그 다리가 딱 놓여 있는데 네. 거기에 4월 1일 만우절 날 음. 바리케이트가 딱 치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권 검사 딱 하고요. 거기에 만우절 날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생깁니다. 음. 희한하죠. 거짓말같이. 네. 우주 피스 공화국. 네. 지금 우리 유튜브로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우리 그 시교라 있어요. 시사 교양 라디오라고. 네. 요거는 제발 좀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좀 눌러줘야 되거든요. 네. 유튜브로 보시면 좋아요. 저기 딱 보면 저 장면 있죠. 네. 그러니까 저기가 정말 거짓말 같은데 그림 같은 나라. 음. 그래서 굉장히 여기 여행 전문가들 사이 유명한 나라고요. 요게 그 넓이가 이 우주피스 공화국이 네. 넓이가 우리나라 그냥 동네 있잖아요. 동 네. 하나의 동 잠원동 하면 잠원동 네.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아니 이거 잠깐 좀 헷갈리는 게 리투아니아 갑자기 좀 그렇죠. 남섬 얘기하다가 리투아니아로 온 건데. 네네 그렇죠. 리투아니아 안에 공화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다리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네. 뭐라고 부르냐면 네. 마이크로네이션이라고 네. 일반인들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공화국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만들면 됩니다. 대신에 나라의 기능을 갖춰야 되겠죠. 네. 여기는 정말로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헌법이 있습니다. 41개 조항이 있는데 네. 헌법 조항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요게 아무리 급해도 요거 보고 가야 됩니다. 네, 네. 헌법 중에 재밌는 게 실수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헌법. 음.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게으를 권리가 있다. 네. 그다음에 요거 있죠. 존버 정신 있잖아요. 우리 주식도 버텨야 되거든요. 버티기 정신? 포기하지 마라. 네. 딱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다잡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마이크로네이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마이크로네이션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대한민국 유일한 마이크로네이션이 남이섬입니다. 아. 그래서 이 긴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 리투아니아까지 갔다 갔다가 와. 네. 가서 다시 우주공화국이라는 우주피스 공화국 찍고. 만우절인데 지금 가기도 힘들죠. 네, 그렇죠. 코로나19 못 가죠, 못 때문에. 가죠. 네. 그러나 언젠가 가야 되는데 왜 그 리투아니아까지 갔느냐? 네. 마이크로네이션. 에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공화국. 네, 그렇죠. 그 그거- 남이섬에 가면 이제 여권 같은 거 주니까. 그렇죠. 네. 그걸 받아서 네. 남이섬도 자국 그 공화국이잖아요. 독립을 선언한 네네.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네네. 그러잖아요. 남이나라. 여기 네. 화폐도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면은 재밌으니까 네. 여기를 보시고 여기는 이제 들어가실 때 남이섬 음. 우리 서두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유튜브 시교라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돼요. 저기 보면 화면에 저 타워 같은 게 하나 나오잖아요. 저게 높이 80m짜리. 네. 저 타워인데 저기서부터 쇠줄 타고 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옛날 분들 우리 옛날 분들 정철진 앵커 같이 옛날 분들은 배 타고 들어갔잖아요. 이제 차를 일단은 저기 가야죠. 선착장에 네. 선착장에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배 표를 끊어서 왕복으로 그게 이제 15분 단위로 배가 보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하루 그렇죠. 종일. 근데 그 멋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서 네. 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유사적 강을 건너면서 네. 그 느낌을 가져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굉장히 좀 성질 급하고 초단타매. 초단타면 스캘퍼라 그러죠. 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도전하셔야죠. 코인 쪽에서 이제 잡코인들 많이 도전하시는 분들은 집와이어로. 잡코인. 네, 집와이어를 탄다. 그렇죠. 순간 쫙. 그걸 우리 저 잡코인 하실 때 펌핑이라 표현하잖아요. 네.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몇 분 그러니까 걸립니까? 저거는 1분 30초 정도. 야, 우리가 배 타고 한 10분 15분 걸려서 들어가는 걸. 네. 저 이제 화면에 잠깐 보이시는 분이 방금 전에 나왔던 분이 어몽길 대장입니다. 어몽길 대장. 저하고 같이 저걸 타고 네. 남이섬으로 넘어갔었죠. 네. 네. 1분 30초 만에. 1분 30초 만에. 네. 표정 굉장히 보세요. 좋아하시네요, 지금. 네, 사진 표정 속에서는. 보세요. 네. 아니, 저거 표정은 마지막 장면이고요. 처음에 타실 때는 저 히말라야 15자를 14자 등반하고 한 번 더 올라가셨던 저분이 16자라 그러잖아요. 네. 두 번을 더 올라가셨어요. 근데도 저분도 죽을 뻔했다. 왜냐면 80m 높이에서 쏘니까요. 근데 또 네.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 어몽길 대장 같은 경우에는 네. 투자자로 치면은 진짜
중장기 투자자. 야 대가시죠. 버텨내고 그렇죠. 금등락 다 전부하시고. 버텨내고 하면서 네. 진짜 정점까지 가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초단타 매매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죽는 줄 알았다. 네. 이런 그리고 표현도 쓸 수 있죠. 저 마지막에 저 웃음의 의미는 장투하시고 중장기 투자하시면 마지막에 웃는다. 그 느낌을 가지시면 되는 거죠. 아닌가요? 네, 마지막에 울 수도 있나요? 네, 아니, 뭐 아,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그러니까 토크- 지금 가야 되는데 아, 빨리 가야지, 지금 빨리 남인섬에 가야지. 네. 이제야 아직 이제 들어갑니다. 야, 이제 멀리 들어가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기운 지금 세계도 궁금하고. 지금 무조건 찍어야 돼. 남일섬의 벚꽃 포인트는 두 군데 정도 있어요. 두 군데. 네. 그래서 원래는 4월 중순경에는 겹벚꽃 포인트가 있습니다. 겹벚꽃. 그 경주 인근하고요. 네. 그다음에 남이섬 요쪽으로 해가지고 겹벚꽃이라고 우리가 왕벚꽃이 벚꽃이 굉장히 그 송이가 큰 걸 이야기하는데 네. 겹이라고 두 겹이 펴요. 한 번 폈다 지고 한 번 더 펴는 거. 예. 그래서 겹벚꽃이라 부르는 게 있고요. 여기 가면 그 다음에 여기 수양벚꽃이라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보통 우리 국립묘지 있잖아요. 네. 동작동 네. 네. 거기 가면은 수양벚꽃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 남이섬 인근에. 그래서 저게 북쪽 지역인데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저기 메타세콰이어 길 유명한 거. 그 너머에 저기. 네. 지금 저 보세요. 지금 저렇습니까? 지금 가시면 약간 저기보다 못 미쳐요. 저거는 작년에 만개했을 때 사진이고요. 작년 한 4월. 그렇죠. 4월 중순경이죠. 중순경. 네. 지금 가시면 비스무리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시는 길에 네. 꼭 들러야 될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벚꽃 보러 갈 때 손님들이 오니까 남이섬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네. 그래가 여기다 뭘 만들었냐면 벚길을 만들었어요. 벚길. 음. 그 벚자는 벚꽃 할 때 지읒 받침 말고요. 네. 우리끼리 친구 벚을 할 때 시옷 받침. 네. 그래서 벚길이라고. 그래 벚꽃 구경할 때 음. 친한 분들하고 버두자 친구처럼 지나다니면서 우정을 다 돈독히 하고 네. 그다음 꼭 구경을 해라 이런 의미로 네. 요 길을 걷고 가시면 되는 거죠. 네. 저도 남이섬은 이제 자주 가봤죠. 네네. 네. 최근에도 가봤고 네. 옛날에 90막 1년 이럴 때 막 네. 남이섬 대학생들 많이 갔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도 갔기 정철진앵커. 때문에 네. 이런 길들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네, 가시면 돼요. 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안쪽에 가면 굉장히 좀 멀어요. 이게 사실 남이섬 작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요즘에 열차가 중간으로 다니고요. 음. 그다음에 셔틀도 있어요. 네. 무료 셔틀, 전기차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이용해 주시면 맞아요. 돼요. 네. 그거 그냥 타시면 됩니다. 유가입니다. 대신에 좀 비싸요. 네. 4,000원, 6,000원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그런 것들은 그냥 각오하시고 음. 사실은 편하게 둘러보시면 되는 거죠. 하고 거기에 이제 호텔이 있잖아요.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벚길 바로 옆쪽으로 네 거기에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남이섬에서 보통 숙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숙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가 40년 만에 또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요? 캠핑을 원래 하다가 네. 캠핑 하시면서 고성방 가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또 약주 드시고 네. 그래서 없앴어요. 네. 없앴다가 최근에 또 부활을 시켰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왜 네. 언택트한 여행 코스로 차박 네. 캠핑 이런 게 되게 유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지금 여기 가면 캠핑도 가능하니까. 오히려 막는 게 아니라 그럼요. 코로나인데 그리고 코로나19인데. 우리의 국민 의식이 아하. 예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높아졌다. 여기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신익수 기자 지금 아직까지 소명단 안 왔죠. 아니 이제 지금 뭐가 지금 네. 뭐 붉은 기운 막 뭐 따상상 지금 세 가지 쓰리 콤보인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은 돼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네.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려고 했었어요. 네. 지금 스튜디오 나가려고. 네, 김영호 PD도 지금 황당해가지고 네. 언제 가냐? 네. 쓰리콤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가면 자 세 개를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가셔야 될 곳이 소원 연못이 있어요. 소원 연못. 네. 연못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연못은 가운데에 돌이 하나 딱 놓여 있습니다. 맷돌의 아랫단 같은 거. 지난주에 우리 소원 맷돌 했잖아요. 네. 맷돌의 아랫단 같은 게 놓여 있는데 거기에 동전으로 음. 소원을 빌고요. 동전을 던져서 딱 예. 올리셔야 됩니다. 예.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이게 길이가 가로세로 직사각형 모양인데 음. 40cm 정도.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잘 던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던져서 꼬리를 시키신 분들 그다음에 옆에 가면 소원의 종이 있습니다. 네. 원 콤보 끝내고 이제 투 콤보째로 가는 거죠. 네. 소원의 종. 화면에 보면 지금 좀 한번 보세요. 네. 저 크기가 전국에 있는 소원의 종 중에 가장 큽니다. 저게 네. 보신각 종 못지않아요. 저 크기가. 그래 근데 또
뭐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주 커요. 세로 근데- 길이는 1m가 넘는다. 전국에서 저 정도 저 정도 없어요. 없어요? 소원의 종 중에 와. 저만한 게 없어요. 네. 저 옆에 가면은 가평에 원래 프랑스 마을이라고 작은 마을, 네. 레드색 그 프랑스 마을인데 거기도 소원의 종이 뿌띠 있거든요. 프랑스 뭐 말해도 되죠. 그 예. 소원의 종은 정철진의 얼굴만 해요. 아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소원의 종 중에 소원의 종 중에 이런 막 그 그럼요. 종 말고 다양한 타종 종들 말고요. 네. 소원의 종류는 가져가다. 그래서 저기에 음. 저 종을 세게 쾅 울리잖아요. 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소원을 잔뜩 떠올리시고, 그러니까 야 내가 산 주식이 올라야 돼. 요걸 딱 비신 다음에 저걸 꽝 때려주시는 거죠. 실패도 있습니까? 실패는 없어요. 저거는 세게 때리는 순간 울림이 큰 만큼 소원이 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 종일 음. 저기 뒤에 웨이팅도 있는데 네. 저거 여러 번 때리시는 어르신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야, 소리가 안 나와서 양보의 미덕을 생각을 네. 해주시고요. 음. 저거 짓고 그다음에 2컴보 했고요. 3컴보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네. 3컴보는 옆에 보면 소원의 탑이라고 있어요. 소원의 탑. 여기가 사실은 남이섬의 3컴보 소원 명당의 원조입니다. 사진이 지금 있나요? 사진을 제가 안 가져왔어요. 갖고 왔어요? 사실 사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 예, 종이 있고 아니 종도 있고 네. 그다음 소원 연못이 있잖아요.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네네. 인근에. 네. 그다음에 소원의 탑은 어떤 거냐면 거기에 원래 옛날에 그 쇠로 만든 배 있잖아요. 네. 그 조각을 가져와가지고 남이섬에서 폐제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소원의 탑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안에다가 돌멩이를 넣고 네네. 쌓아 올려서. 근데 그 옆에서 소윤이란 어린아이가 그 탑을 쌓아 올릴 때 소윤이란 어린아이가 옆에서 보다가 아저씨 이게 뭐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 지금 제작자들. 뭐 실존 인물입니까? 실존 인물입니다. 아니면 지어낸 실존 거예요?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소윤이가. 소윤이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원의 탑으로 우리가 배 조각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저씨 나도 소원 빌 게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너 이름은 뭐니? 네. 소윤이 소원의 탑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거기 가면 그래서 나무 편만에다가 소원의 탑도 있고 돌탑도 있는데 네. 소윤이라는 이름을 적어놨어요. 소윤이 소윤이의 소원은 소원은 소윤이의 탑으로 만드는 게 소윤이의 소원이다. 아니죠. 소윤이의 소원은 그때 당시에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방송에서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방송 멤버들 중에 최근에 소윤이의 현장에 소원이 이루어졌을까, 이 효험이 얼마나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윤이란 성인이 됐겠죠. 모스크바에서 지금 오페라 가수가 돼서 열심히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수학을 하면서 네. 오페라 가수가 돼 있는 거죠. 현지에서 어. 오페라 공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양봉을 점상과 따따따상을 원하시면 그러나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네. 그 연못에서 동전 넣어야 넣어야죠. 돼요. 예. 네. 거기서 실패할 그거를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시고요. 예, 빨리 상상해서 따가 어려워요. 네, 그 다음은 그럼요. 종 치시고 종 치고 소원의 돌탑. 그리고 소원의 돌탑에 보통 이제 돌멩이를 쌓아 올리는데 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옆에 분이 쌓아 올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무너뜨리잖아요. 소원 실패입니다. 그게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툭 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알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네. 이게 3컴보긴 하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네. 이게 정 반대로 무너질 수가 있는 된다. 거죠. 예. 네. 주의사항 말씀드리고요. 남이섬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나오시는 길에 네.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죠. 여기 가시면 요거 네. 닭갈비 네, 드시고요. 네. 숯불 닭갈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되는 여행 머니투어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였습니다. get some. 이 개별 종목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수수료도 싸고 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 이 돈나무 아줌마가 운용하는 ETF는 1년 만에 120% 수익률도 넘었죠. 가끔은 이렇게 엄청난 수익도 가져다주는 ETF. 워렌 버핏도 추천했지만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은 잘 모르는 ETF. 그래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마련했습니다. ETF 오지랖. 우리나라의 ETF를 제일 먼저 도입한 삼성자산운용과 함께합니다.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을 다뤘습니다. ETF가 뭐냐, 또 ETF의 종류도 다뤘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어렵다는 괴리율, 추적 오차, 또 LP 그 어렵다 LP까지 우리가 다 이제 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괴리율과 추적 오차. 어쨌든 그 벤치마크와의 차이인데 약간 다르죠. 네. 소위 말해서 운용 실력과 이 자산 운용사와 관계된 것이 추적 오차. 추적 오차. 네. 네. 그리고 LP와 관계된 것이 괴리율이다. 네. 이거를 머릿속에 놓고요. 지금 혹시 또 들은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ETF라는 게 코덱스 이렇게 된 것에 그것은 운용하는 회사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은 정확히 그 지수를 추정하는 것이고 LP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그 ETF 운용사는 이제 기초지수 뭐 벤치마크라고 부르는 그 지수를 네. 그 ETF의 순자산 가치가 네. 잘 따라가게끔 운용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LP는 음. 매도 호가가 네. 그 순자산 가치하고 아주 근접하도록 음. 호가를 제공하는 곳이 네. LP입니다. 네. 그래서 LP는 보통 증권사들이 한다. 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격 위아래 매도 매수에 딱 물량을 이렇게 대고 있죠. 네네네. 만주, 2만주, 10만주씩 대고 있는 그 역할을 이제 증권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 증권사들이 이제 딱 컨트롤을 합니까? 삼성자산운용에서 내지는 컨트롤을 한다라고 하기는 네. 좀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LP도 이제 규정이 있고 네.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는 이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퍼센티지를 몇 퍼센트 이내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 네. 또 뭐 물량도 얼마 이상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장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네. 운용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복수의 LP 한 회사만 LP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이제 LP로 해서 그 LP들끼리 이제 경쟁하도록 네. 유도를 하는 것이 이제 운용사의 역할이죠. 네. 이렇게 이제 이 지식들 ETF에 관련한 이런저런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보니까 가장 첫 시간에 했었던 그 말을 한번 이해는 좀 이해가 갈까 이제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ETF는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 나눠져 있다. 어려운데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발행 시장은 일종의 도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발행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개인들은 도매는 잘 안 하잖아요. 소매죠. 예, 소매죠. 네. 네. 그러니까 유통 시장을 소매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 발행 시장은 도매 시장으로 보면 됩니다. LP는 도매 시장에서 ETF를 대량으로 끊어다가 네. 소매 시장인 유통 시장에서 네. 조금씩 호가를 공급하면서 이제 파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의 이제 마진을 붙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네. 소매 시장에서 또 반대로 LP가 ETF가 이렇게 자기의 계정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또 한 묶음 단위로 해서 발행 시장으로 갑니다. 도매 시장으로 네. 가서 또 운용사한테 넘깁니다. 음. 이러면서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200 뭐 자랑이죠. 코덱스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접하는 것은 상장돼 가지고 막 움직이는 이제 그거를 사는 거죠. 그건 이제 유통 시장인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럼 발행 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발행 시장은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네. 코덱스 200에 한 10만 주 정도를 모아서 음. 이걸 가지고 발행 시장으로 가면 네. 그럼 이제 발행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운용사를 찾아옵니다. 네네. LP가 네. 운용사를 찾아오면 내 코덱스 210만 주를 모았으니까 이거 내가 줄 테니 뭘 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주는 게 네. 바스켓을 줍니다. 주식 네. 바스켓을. 아.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뭐 이런 쭉 있는 200개 종목에 가까운 종목 바스켓을 LP한테 주는 거죠. 네. 그럼 LP는 그 바스켓을 가지고 또 다시 유통시장에 와서 그 종목들을 팔아서 이제 도매 원가를 이제 챙기는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은 10만 주씩 뭐 5만 주씩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매입하기 힘들고요. 네. 그 다음에 설정 환매, 그러니까 발행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도매의 거래를 설정 환매라고 부르는데 네. 이 설정 환매는 개인들은 이제 못 하고요. 네. 예. 원천 불가입니까? 네네네. 아, 네. 예. 지정 참가 회사라고 해서 네. 이제 LP들이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그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실은 이제 삼성자산운용은 그걸 따라가려면은 바스켓을 구성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LP가 증권사에서 막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모았다 그 물량을 그럼 이제 그거를 주식으로 달라. 네. 그런 격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주식으로 받아서 뭐 네. 자기네들이 팔든지 뭐 하든지 이제 네. 증권사들이 하는 바로 그 말이 ETF가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 나눠져 있다라는 건데
몰라도 되겠네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유통시장에서 열심히 해. 뭐든지 팔든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어. PDF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안 해도 될까 했는데 PDF 파일은 분명히 아니죠. 파일. 네네. 그건 아니고 PDF 설명해 주시죠. 네, PD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이제 그 일종의 그 워드 파일인가요? 뭐 그런 파일이 아니라 네, PDF 있어요. 네, 네, 그 네. 파일이 아니라요. 네. 포트폴리오 이제 디스크립션 파일이라고도 하고 데포지 파일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는데 네. 이제 포트폴리오 ETF 안에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역을 ETF 운용사가 매일매일 공시하게 돼 있어요. 예. 거래소에. 네. 이제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내역을 표기한 파일이 이제 PDF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보유 자산 내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납입 자산 구성 내역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뭐 용어는 뭐 어느 쪽을 써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결국에는 코덱스 200이라고 하면 코덱스 200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 그 PDF를 들여다보면 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뭐 삼성전자가 뭐 몇 주, 포스코가 몇 주, 현대차가 몇 주, 네. SK가 몇 주 뭐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표기되어 있는 네. 것이 PDF입니다. 네. 그 일반 개인 투자자가 뭐 볼 수 있나요? 받아볼 수 있거나 뭐 달라고 그러면 주거나. MTS나 HTS에 다 PDF가? 제공이 됩니다. 아. 예. 왜냐하면 공시 내용이기 때문에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셔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보통 운용사의 홈페이지에 가셔도 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지수형보다는 아예 테마형 쪽으로 가면 이거 매일 확인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 또 테마형 쪽에서는 이제 그 테마 안에 어떤 주식이 있는지를 예. 보고 예. 뭐 보통 이제 얼마 전에 기사도 나긴 했습니다만 코덱스 반도체 안에는 삼성전자가 없다. 없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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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상하죠. 네. 예. 이제 삼성전자는 코덱스 IT에 가 있다. 네. 뭐 이제 이런 네. 기사도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PDF라고 하는 것을 좀 보고 이 안에 어떤 종목이 이제 들어 있는지를 네. 확인한 후에 투자하시는 것이 맞겠죠. 하고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건 좋겠네요. 가령 캐시우드, 돈나무, 네. 누나, 아주머니의 걸 제가 보고 있으면 매일 그게 PDF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안에 뭐 테슬라가 몇 주가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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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스탑이 몇 주가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그럼 볼 내 수가 있죠. 종목을 그 사람들 거 보고 워낙 큰 손이 됐으니까 예. 그렇게 매매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용어를 중에서 이 용어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뭐 가령 원유 선물이다. WTI 원유 선물에 괄호 열고 끝에 H란 말이 떡 붙던가 뭐 금 선물, 은 선물에도 H가 이게 붙어요. 그게 이제 네. 뭐냐 이게 H가 뭐냐 뭐 명품의 그 약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H는 왜 붙어 있죠? 예, 가로 안에 이제 H가 있고요. 예, 예. 괄호가 이제 표기된 이유는 이제 그 환해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 주식에다 투자를 하는 것들 중에는 예. 이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노출이 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타이거 나스닥 100이다라고 하면 네. 나스닥 100 지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까지 이제 같이 봐야 되는 네. 이제 이런 상품이 되겠고요. 코덱스 나스닥 100 가로 열고 H 가로 닫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환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나스닥 100 지수의 움직임만 보면 대충 수익률이 이렇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중요한 팁입니다. H가 있고 없고가 이게 왜 중요하냐? 가령 같은 나스닥에 관련된 ETF라고 하더라도 H가 없으면 환을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열어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될 때 유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 강세면 환 차익도 내가 ETF를 그렇죠. 볼 수가 있으니까. 지수 상승률뿐만이 아니라 환차익까지 같이 누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나스닥이 올랐을 때요. 그런데 H로 이렇게 막아놨다고 하면 그럼 좀 깎이겠는데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올라갈 때 그 환해지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율 그렇죠. 변동 위험 없으면 그 비용은 좀 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 비용은 그 펀드 ETF 안에서 네. 운용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펀드에서 하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별도로 무슨 환해지 비용을 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H가 있는 것은 그냥 고지고대로 그 나스닥이면 나스닥의 수익률만 보시면 거의 됐고요. 그 대신 이제 만약에 그 그러니까 환해지를 안 했을 경우엔 달러가 강세가 됐습니다. 네. 그럼 좀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온다든가. 그렇죠. 달러가 그래요? 예. 그런데 반대로 약세가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네. 가로 안에 H가 있는 것이 음. 수익률이 더
좋겠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종종 그 H가 없는 것을 할 때 ETF를 좀 처음 이렇게 접하는 분들이 분명히 저 해외 주식 저기 올랐는데 왜 이게 수익률이 괴리가 생기지 하고 막 욕을 하고 하지만 실제 괴리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은 환에 따라서 가령 뭐 달러가 약세가 돼서 깎아 먹었다라든가 이런 게 실은 있었겠네요. 최근에 있었죠. 최근에 예. 가장 최근에 예. 예. 어떤 사례일까요? 뭐 특정 회사의 ETF 뭐 미국 관련한 기겠죠? 아닌가요? 예. 미국 관련된 이제 ETF인데 이제 환이 노출이 되어 있는 오픈이 H가 되어 있는 없는 음. 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가 강세 국면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지수의 상승률보다 실제 ETF의 수익률이 좀 못했던 그런 시기도 이제 있었습니다. 예. 또 반대로 이제 말씀하셨던 오버퍼폼. 원화 약세의 예. 국면이 예. 되고 달러 강세 국면이 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요, 상무님 개인적으로는 H 즉 환해지를 하는 게 이게 뭔지 맞나요? 아니면은 그냥 해외 ETF를 할 때는 열어놓는 게 맞나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네? 취향.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단품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ETF 하나를 투자를 한다. 네. 미국이든 어디든 해외든 그러면 해외. 그 환해지가 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낫고요. 네. 여러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여러 ETF들 중에 하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환 노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네. 변동성을 더 줄이는 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공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한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만약에 달러가 무조건 약세로 될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실은 이제 해외 ETF를 할 때는 H를 있는 것이 뭐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해서 환위험을 막는 것이 좋겠다. 자, 이 계속해서 이제 용어 이 지식 설명을 하다가 오늘도 이제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세금 부분도 궁금한 게 있고요. 또 합성 ETF도 있고 ETF를 가지고 하는 이제 이런 투자법들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대중가요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흐름을 건드려주는 시간. 이곡 머니 함께합니다. 이곡 머니의 노래 읽어주는 남자 쌩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쌩입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앞서서 신육수대학교 남이섬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우리 쌩님도 하여간 남이섬은 익숙한 그때도 예. 익숙하셨죠. 아니 또 가요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 화류계하고도. 예. 예. 뭐냐면 이제 유일하게 현충일 날 네. 그 밤업소에서 음악 소리 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예. 그날만큼은 예. 그 임자 뭐 그분부터 시작해서 예. 본인은 그 시절까지 나면 안 된다. 그날만 하루만큼은 공식 휴무일이 6월 6월 문 닫아라. 현충일이죠. 나이트클럽이나 예. 뭐 이런 룸사롱 없습니다. 그 전국 업소에 있는 이제 뭐 웨이터나 종사자들이 전부 남이섬에 모여서 야유회를 합니다. 그날. 그날 그들만의 야유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약간 네. 그날만큼은 남이섬 가시면 안 돼요. 현충일은. 그날은 그분들을 위해서 그걸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제가 신익 기자가 너무 재밌게 듣다가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뭐 있어. 남이섬에.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이제 예전에 맞아. 권위적인 좀 시절 얘기죠. 옛날에는 막 진짜 남이섬에서 네. 그 모여가지고 우리 그 종사자분들이 체육 대회도 하고 막 그랬었죠. 맞아요. 그게 네. 현충일. 예. 예. 현충일날. 아시네요. 예, 알죠.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네. 정리를 하고 우리가 지금 네. 오늘은 이제 어떤 노래의 또 흐름을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이 돈의 흐름, 경제와 노래 이러니까 이분들 가요 만드시는 분들은 부르는 분들은 그냥 이 노래가 히트하기 바라는 거지. 맞죠. 경제나 무슨 이런 걸 잘 네. 몰라요. 그렇죠. 사실 근데 네. 지나고 보니까 그 노래가 그런 게 숨어 있더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걸 이제 쌩님이 이제 네, 그걸 찾아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뽑아 오시는 거죠. 이분들은 그냥 네. 뭐 뜨면 좋지 뭐. 네. 뭐 그런 거고. 네. 오늘 이제 할 노래는 네. 마포 종점이라는 노래입니다. 마포 정점. 네. 네, 마포 종점. 네.
그 음방울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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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분들 창법이 특이해요. 예. 뭐냐면 둘이 부르는데 음. 혼자 부르는 것처럼 예. 그 똑같이 불러. 네. 그 화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음이 없나요? 롤이 똑같아. 아. 같은 음정으로 예. 밤 깊은 마포죠 이렇게 부르는 똑같이 불러요. 아주 특징이에요. 쌍둥이처럼. 저는 화음은 넣는 줄 아니, 넣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도 없구나. 없어요. 아. 이분들 특징은 그냥 똑같이 부르는 거. 네. 그건 좀 약간 뭐 쌍둥이 화법, 뭐 쌍둥이 창법 뭐 네. 그런 거죠. 이름에서 근데 쌤님 요번에는 경제와 돈의 흐름이 확 느껴져요. 아 왜냐면 역시. 지금 마포는 역시 선물을 좀 투자하시고 그러니 다르네. 네, 이 마포는 이미 부동산에 네. 예, 완전히 이제 그렇죠. 네. 지금 마포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이공머니에서 노래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의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때 기준으로 생각을 네. 해야 됩니다. 그때 기준으로. 네. 그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아 그때 그랬구나. 그럼 그때 마포가 이제 종점이었다. 그런데 종점. 버스 종점은 아니잖아요. 전차. 전차의 종점. 네. 전차의 종점이었죠. 네. 제가 또 감명 깊게 그 본 영화가 있었는데 네. 마론 브란도 주연의 욕망이라는 이름이 전차. 뭐 그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원래 연극이었는데 예. 영화로 만들어졌죠. 네네. 네. 그 전차가 뭐 어디서 보셨어요? 전차를 잠깐 봤죠. 어린 시절에도 봤고. 네. 진짜? 네, 유럽 여행 갔을 때 아, 이제 유럽에서? 많이 보죠. 뭐 치코라든가 거기는 아, 아직도 또 전차 세대이기도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봤다 그래서. 네. 근데 전차가 어. 그 약간 그 저쪽 어디죠? 서울 그런데 이렇게 좀 있지 않았나? 어린 시절에? 아 근데 그 제가 좀 네. 우리 소장님 네. 양식을 아는데 네. 그때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고전차는 고전차가 예, 아니구나. 고전차는 고전차가 아니고 아마 다른 나라에서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있으니까 네네. 뭐 일본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지금 그 서대문 형무소 자리 예.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 지나가다 보면 하나 있어요. 예. 버스 타고 가다 보면 보여요. 예. 우측으로. 저거 뭐지? 기차네. 근데 기차가 그게 전차입니다. 네. 그 하나 이제 샘플로 남겨놓은 게 있고요. 네. 그 노래가 나온 이제 시기를 보면요. 네. 1968년 68년. 68년. 예. 68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68년 그 즈음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이거 뭐 타본 적이 없는 거지. 그렇죠. 예, 한 8살 때 탔다 그러면 60년생 정도나 타본 거죠. 68년에 이 노래가 나왔고 예. 그러면 이 노래가 그잖아요. 한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 한번 네. 예. 보면은 밤 깊은 마포 종점. 예. 갈 곳 없는 밤 전차. 여기 바로 전차가 나오네요. 예. 그렇죠. 종점 끝이야. 예. 여기가 어디냐? 예. 지금의 마포대교 북단쯤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예. 비에 젖어 너도 젖고 갈 곳 없는 나도 젖는다. 종점에 왔으니까 밤천재 왠지 막차 타고. 슬퍼. 예. 왠지 슬퍼. 예. 하고 강 건너 영등포가 보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 마포대교 네. 건너가면은 네. 불빛만 아련한데. 그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린들 무엇하냐. 첫사랑 떠나간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 네. 어. 그 강 건너 영등포인데 영등포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도 여기는 공장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경공업 단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음. 뭐 맥주 공장도 있었고 맥주 공장 왜 있었냐면 물이 좋았대요. 여기가. 네네. 그러니까 자꾸 말은 안 돼요 지금. 그렇죠. 그 영등포역 거기가 실은 공장들이 맥주 공장, 예, 예. 있었어요. 예, 예. 그 뭐 아사 땡 맥주랑 뭐 있었죠. 근데 예.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맥주 양대 맥주가 거기 있었죠. 음. 근데 거기서 물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맥주 공장도 있었고 뭐 그리고 영등포를 제외한 지금 신길동 이런 데는 경기도 시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만 불빛이 있는 거야. 근데 바로 보이는 건 아니고 아련하게 좀 멀리. 네. 왜냐하면 중간에 여의도가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2절은 뭐 2절에도 여의도 비행장이 나오고. 그렇죠. 예. 하나 그다음에, 둘씩 마포동점이면 여의도 비행장에 그리고- 불빛만 쓸쓸한데. 예. 그리고 발전소도 좀 뭐 저 멀리 보인다. 네. 잠깐만 여의도 비행장 이건 뭡니까? 여의도에 김포공항 만들기 전에는 예. 여의도 비행장이 있었죠. 저는 그 큰 광장이 있었던 거는 확실히 기억을 어, 하죠. 516 광장. 516 광장이라고 예. 불렀던 거기서 자전거도 타고 막 그렇죠. 큰 거기가 하여간- 비행장이었죠. 아. 근데 그걸 왜 없애지 않고 광장으로 썼냐면 예. 이제 전시에 임시 비행장으로 쓰려고.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예.
필요하다. 하고 집단 행사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퍼레이드죠. 예. 퍼레이드 할 때 이제 하고 음. 뭐 그러려고 이제 놔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여의도 비행장 통과할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음. 영등포 쪽으로 들어갔어요. 네. 마포대교가 놓이기 전에는. 음. 그래서 마포대교 놓이기 전에는 마포가 종점이고 네. 거기서 내려서 전차에 내려서 그 마포 나루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강을. 안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안 되고 서울역에서 용산으로 해가 노량진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네, 거예요. 한강대교로. 예. 네. 근데 이 노래가 나올 때가요. 음. 그러면 이게 전차의 전성기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68년이. 아닙니다. 68년이 네. 전차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음. 없어졌던 해예요. 68년 네. 11월 30일 전차를 어느 순간 갑자기 없앴어요. 그 왜 없앴냐? 예. 더 황당한 거는 네. 그 서울 지하철 1호선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서부터 네. 저기까지죠? 서울역까지 아닌가? 맞죠? 뭐 서울역 처음 네. 개통됐을 때 라인이. 청량리 서울역 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예. 1구간이고 나머지는 네. 국철이죠. 예. 청량리 서울역. 그런데 네. 이게 74년도에 완공이 돼요. 예. 그러면 68년에 갑자기 없앴잖아. 전차를. 그럼 6년 동안 서울에 뭐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 옛날에는 참 무지막지하던 시절이야. 대책 없이 그냥 없앤 거야. 그런데 윤방울 자매는 네. 그 해 나왔네요. 마포정점은. 네, 이게 뭐냐면 어. 마포 사라진 전차에 대한 예. 아쉬움을 아하하. 노래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아. 그 김현욱 서울시장이라고 이분이 네. 66년에 전차를 앞으로 없애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요. 네. 근데 옛날에는 오래 걸리잖아. 뭐 선언해도. 그렇죠. 근데 왜 선언했냐? 전차가 뭐 고장 나가지고 중간에 퍼져 있고 전차가 차도 위에 있어요. 차도로 차랑 같이 다니잖아요. 유럽에 가보시면 유럽도 막 일본도 그렇고 아슬아슬하게 피해가요. 일본도 그렇고 예. 근데 애가 뭐 중간에 퍼져 있고 네. 뭐 원성이 자자했어. 네. 그렇다고 뭐 전차 뭐 새삥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니었고. 야 전차 없애겠다. 네. 근데 아직 지하철 삽질도 안 했는데 그냥 네. 없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차가 사라지게 됐고 마포 종점은 사실 조선시대부터 여기로 다 들어오죠. 네. 조은선이라는 게 여기로 들어오고 배가 네. 배가 많이 들어왔죠. 배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새우젓배 뭐 이런 거 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마포 지금 먹자골목, 주물럭 골목 네. 거기가 이제 새우젓 이제 시작이 있었죠. 유래가. 네. 아. 새우젓 사러 거기 가고 뭐 그러던 거죠. 전 지금도 갑니다. 그 네. 주물럭. 지금은 이제 술 한잔 빨아 예, 먹고 하러 가고. 갈매기살 먹으러 가죠. 갈매기살. 그것이 바로 또 네. 유래를 찾아 올라가면 거기까지 가는군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그 뭐죠 왕대포 왕대포. 일하고 한 힘드니까 한 잔 네. 쫙 하고 또 거기가 항구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일종의 배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항구였고 또 경치가 좋아요. 여기 양화진 쪽은 그 지금이 합정대교 그렇죠. 단 거기 선교사분들 이렇게 거기 있는 예, 경치 예, 좋아가지고 예, 공민왕이 예. 노국공주하고 와서 캠핑을 했대 몇 달 동안.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뭐 조선시대 뭐 왕족들 뭐 다 정자 하나씩 있어요. 별장처럼. 예. 뭐 그러던 데가 여기고 예. 여기가 이제 핫플레이스예요. 핫플레이스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마포 종점까지. 옛날에 네. 지금이나 핫플레이스였다. 그리고 네. 근데 전차를 갑자기 없앨 수가 없는 것이 네. 생각해 보면 지금 서울에서 뭐 청량리에서 뭐 용산 정도 갔나? 그게 아니에요. 네. 전차망이 굉장히 복잡하고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어요. 네. 마포까지 오는 게 기본 라인이고 그다음에 지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게 있냐면 저기 뭐 효자동 가는 것도 있고, 아, 전차로요? 예 왕십리 가는 것도 있고, 네. 원효로 가던 것도 있고, 뭐 예. 노량진으로 해서 한간대교를 건너서 영등포까지 오던 것도 있어요. 예. 그 전차가 굉장히 사실은 서울 시민의 발이었지. 자, 근데 68년에 끝납니다. 갑자기. 네. 그럼 전차 시대의 종말이 된 거네요. 근데 전차 없앴다는 게 언제죠? 66년에 네. 김현옥 시장이 없앴어. 네. 왜? 자꾸 애가 고장 나고 퍼지고 네, 네, 네. 뭐 자꾸 말썽 일으키고 길 가로막고 네.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문득 지금 세계 유명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언제까지만 만들겠다. 내연기관 내연기관 차를. 네. 우리는 앞으로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네.
이런 선언들을 해요. 괜히. 예.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어. 뭐 선언적인 의미겠지. 그리고 새 차를 사. 내연기관으로. 네. 파니까. 네. 근데 의외로 빨리. 지금 공식 발표는 한 3, 4년 앞으로 당긴 회사도 있어요. 그렇죠. 예. 내 생각에는 이때도 전차가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당시 서울 시민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내연기관차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네. 자 우리는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네. 한번 이제 그래서 2차 배터리 뭐 등등이 나오죠 지금. 그렇죠. 네, 이미. 예. 오히려 뭐 좀 과열됐다는 말이 있을 네, 정도로 네, 네. 2차 배터리나 뭐 반도체나 뭐 이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살살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전차 사라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 좀 데자뷰가 아닌가. 지금 내연기관에 사라지는 뭘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이게 더 엄청난 사건이지. 왜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큰 사건이지만 네. 전차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또 더 황당한 거는 이 사라진 전차가 지금 다시 또 도입이 돼요. 부산에 김해공항 내려보셨습니까? 네. 거기 있어요. 예. 2칸짜리 예. 있죠. 저 김학원 되면 택시 타는데 항상. 저는 이제 그 거기서 이용하시네? 예. 전차 타고 약간 시내를 좀 들어와. 그 지하철로 연결되거든요. 예. 해봐야 되겠어요. 재밌어요. 예. 2칸짜리 재밌어요. 예. 빠르고 예. 길도 안 막히고. 예. 그리고 어디 가면 또 있냐면 김포의 골드라인. 이게 2칸짜리야. 네. 이게 전차지 뭐겠습니까? 그리고 용인에 있는 또 일종의 경전철 예. 그 전차랑 예. 다름없고 예. 뭐 이렇게 여기저기 있어요. 네. 인천에도 네. 있고. 네. 전차는 이렇게 완전히 또 없애기는 힘들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도입되기도 한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내연기관은 이번에 사라지면 아마 돌아오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수분들 중에서도 네. 이 음방울 자매 마포 종점 같은 네. 어떤 이 내연기관차의 마지막을 그리는 그렇죠. 그 한번 노래를 하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게 한 10년 뒤에는 또 이런 코너에서 이국 머니 그렇죠. 코너에서 뭐, 네. 뭐 휘발유 냄새가 그리워. 네. 엔진 오일 갈던 추억. 뭐 이런 네, 식의 노래가 네. 나올 수 있겠죠. 주유소에서 만난 그 사람 뭐 이런 것죠. 그래서 네. 그렇죠. 주유소에서 네. 주유소 습격 사건 이런 영화가 무슨 영화야? 막 맞아요. 전혀 뭐지 주유소가 이렇게 주유소가 뭐 하는데? 네,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변화가 아주 더디던 60년대도 이렇게 순식간에 네. 66년에 안 한다 그러고 68년에 사라지고 74년에 지하철이 도입되면서 서울 다른 시민의 세상이 돼버렸죠. 네. 서울 시민의 바른 지하철이 네, 됐어요. 지금은 네. 전차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마포는 전차가 사라지면 망할 줄 알았는데 마포는 지금 더 핫플이 됐어. 이미 뭐 마용성의 마다. 예. 그렇죠. 마포 용산. 네, 그리고 뭐 거기로 그리고 그 길이 전차가 없어진 다음에 마포대교가 놓였잖아요. 네. 김포공항을 통해서 외국 귀빈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금메달 따는 사람들 네. 퍼레이드하는 길이야. 맞습니다. 마포대교가 타고 오면서 5.16 광장을 뚫고 오니까 저는 맞나? 이제 맞죠. 저는 네. 학창 시절에 5.16 관장이 주로 이제 태극기를 흔들고 네. 레이건 대통령 올 때 이게 도대체 언제냐? 노래도 부르셨습니까 혹시? 네? 노래도 많이 연습하고 그랬었던 시대. 노래까지는 아니고 레이건 대통령 올 때 막 흔들고 네. 또 건너편에는 영파여고였고 네. 우리 쪽이었는데 이제 만나고 그랬죠. 이게 뭔 얘기냐 이거. 네. 하여간 네. 그러던 추억이 네. 생각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결론은 좀 마무리하죠. 네. 오늘이 이제 마포 종점인데 네. 이제 2021년 네. 3월 28일 저녁에 저쪽에 마포 쪽에서 영등포를 바라보면서 바라본 이곡머니. 네. 이곡머니 네, 마포 종점은 뭐다? 네, 마포 종점에 나오는 전차는 지금의 내연 기관이다. 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어쩐 동일한 우리가 데자뷰를 느끼면서 데자뷰. 예. 네, 음방울 뭔가 자매. 짜임새 있지 않습니까? 코너가 이제. 오늘 점점 좋아지고 네. 있고요. 정말요? 네, 이 돈의 흐름으로 네. 우리가 가고 있고 산업의 흐름까지 가면서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까지 마용성까지 우리가 또 다루게 되는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는 오늘은요.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곡머니 코너 노래 읽어주는 남자 쌩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했던 음방울 자매 마포종점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뵙겠습니다. 한번 보내세요.